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네시스 G70 렉시콘과 그 다음에 GV70의 렉시콘 카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순정 사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문제는 뭔지,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튜닝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내가 중복 투자 없이 내가 세운 예산 안에서 소리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G70 렉시콘과 GV70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시간에 두 개 차종에 대한 액튠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튜닝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자, 이 전체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우퍼, 미드베이스죠. 그 다음에 시트 밑에 시트 우퍼가 장착되어 있고 도어에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같은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는 서라운드가 있죠. GV70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보면은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서라운드가 이제 3열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을 보시면 채널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쪽에 G70은 이제 두 개 채널이고 이쪽은 세 개 채널이고 우퍼까지 4개 채널인 것이죠. 그 전체적으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베이스가 각각 한 채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13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리가 어떠느냐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동 없이 적절하게 잘 그냥 버무려 놓은 사운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이 있다가 아니고 그냥 들을만 하네 하는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트인 사람이라든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뭐가 그냥 잘 버무려진,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라면 스프 넣어서 만든 음식 같은 맛은 있는데 감동 없는 그런 사운드라는 뜻이죠. 순정 사운드는 대개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계층, 귀에 대한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리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라디오만 듣는 사람, 유튜브만 보는 사람, 음악만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순정 사운드에서 고음이 지나치게 세거나 저음이 지나치게 세거나 호불호가 갈리는 사운드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차를 안 팔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정 카오디오의 사운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약간 부족한 상태, 하지만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이게 부족하네 라고 따지지 않는 정도의 수준,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얘는 스테레오 음장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잘 버무려진 소리다 라고 느낄 정도, 그런 레벨로 순정 사운드는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피커를 쓸 이유도 없고 여기에 좋은 스피커를 쓰는데 돈을 쓸 이유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차량마다 예를 들면 이제 G70이든 GV70이든 액튠 사운드가 있고 렉시콘 사운드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단지 돈을 더 받아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스피커 개수를 늘려서 스피커의 개수가 많으면 소리가 좋을 것이다 라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순정 사운드는 어차피 그렇게 만든다. 그렇다면 순정 사운드는 그렇다고 하지만 저같이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같이 귀가 트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 순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11채널이든 13채널이든 이미 이 차량의 구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카오디오의 스피커 앰프, 이 스피커들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전부 다 이 운전자의 귀를 향하거나 조수석의 동승석의 동승자의 귀를 향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차량 구조에 맞춰서 그냥 쑤셔 박은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리가 날 리 없으니 여기에다 돈을 당연히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돈 써도 좋은 얘기를 못 듣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자, 순정은 그렇다고 하지만 얘를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그것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건축으로 얘기하면 20년 된 건축물인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물론 겉포장만 번지르하게 만들어서 사기쳐서 팔아먹을 거라면은 스피커 하나 바꾸던가 앰프 하나 바꿔서 하겠죠. 하지만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겉만 번지르하게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구조물을 어떻게 바꿔야 되며 특성이 어떻게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중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이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구상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정 외장 음표 채널 수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카오디오 튜닝하면 대부분 거의 8, 90%가 튜닝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구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원인이 뭐고 내가 필요한 소리는 뭐고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부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만들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튜닝을 나한테 맞는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남한테 팔 것처럼 튜닝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대부분은 싸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스트레스와 카오디오샵에 기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튜닝을 할지 이 방향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상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 시스템을 제대로 꾸며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것을 튜닝하는 것은 두 개 차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대체 얘들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스템은 11채널이다. 그런데 내 귀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는 스피커는 기본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즉, 내 귀보다 앞쪽에 있는 사운드가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지 내 귀보다 뒤에 있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앞쪽에서 나는 소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감동을 주는 스피커의 특성, 도대체 앰프에서 어떤 사운드가 나오길래 나에게 감동을 못 주고 그냥 라면 스프를 넣은 음식처럼 느껴지는가, 그걸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제 시트우퍼.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에 이 시트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시트우퍼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20Hz부터 대개 한 100Hz 이하를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밑에까지 재생을 하고 있지만 이 떨어지는 레벨로 봤을 때는 100Hz 이하를 재생을 하고 있고, 레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6.5인치에다가 시트 하단에 있는 우퍼 인크로저가 너무 작습니다.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공진을 시켜서 만들려고 인크로저가 좀 차량 구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대기아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6.5인치로 작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트 우퍼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 도어, 여기 앞 도어 미드 우퍼를 한번 보시면 이 저역부터 시작해서 공진점은 약 75Hz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지점은 한 500Hz까지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미드 트윗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드 트윗이 원 채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원 채널이든 투 채널이든 바이앰프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미드 트윗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약 150Hz부터 이 미드 트윗이 청색입니다. 이 미드레인지 약 1km, 1.5km 대역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음을 출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얘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센터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는 미드레인지보다도 레벨이 높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더 저역까지 나옵니다. 약 100Hz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역까지 그냥 센터에서 소리를 다 내는 것처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저희는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순정은 원래 이렇게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위터를 보시면 이 미드 트위터, 그러니까 원래 도어에 있는 트위터가 중역보다 고음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화면을 잠깐 바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꿨는데요. 그렇게 높은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운전자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이 트위터의 각도가 거의 60도 이상,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트위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편 문을 향해서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60도에서 80도까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음은 방향성,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서 30도만 틀어져도 이 초고역에서 10km 이상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틀어질수록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 목소리 약 1km, 500에서 한 1km 대역인데, 이 고음을 내는 주파수 대역은 약 트위터에서 내는 대역이 3km에서 4km부터 20km까지인데, 이 대역의 주파수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각도에 따라서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트위터의 레벨이 이 중역보다도 더 높은 대역으로 이렇게 고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미드 트윗인데, 자, 이 미드 트윗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도가 틀어지면 얘가 레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정의 스피커가 성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따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스피커의 성능이 그래도 아주 저질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얘보다도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이 저음도 더 미드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이 고음이 거의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나오는데 고음이 20kHz까지 평탄하게 출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스피커라는 것은 원래 모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운동장에 설치된 모노 스피커. 자, 그런데 이 모노로 듣다 보니까 소리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LR 스테레오입니다. 자, 스테레오도 감동이, 나는 스테레오가 가지고는 부족한데 라고 만든 것이 서라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 차량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음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노에서 스테레오, 스테레오 다음이 음장 효과인데, 음장 효과는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란하게 만드는 것이지 잘 정렬된 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운전자가 이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고 했을 때 L과 R에 이 사운드가 들리고 사람 목소리가 가운데서 들리는데, 일반적으로 보컬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소리가 한가운데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한가운데에서만 들린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편한 게 아니고요,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무대에서 왔다 갔다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수의 노래가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보컬은 이 가운데서 모노로 나와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든 하나로 뭉쳐서 여기서 모노로 나와줘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테레오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스테레오는 좌측과 우측의 스피커에서 각각 음장감, 공간감을 만들어서 무대와 같은 소리를 만들어서 현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는 좌측과 우측에서 나와주는 것이고, 고음의 악기 소리만. 그래서 악기 소리를 현장감 있고 공간감 있게 듣기 위해서 스테레오를 만드는 것이지, 사람 목소리를 스테레오로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들으면, 소리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라운드는 어떤 거냐? 나는 그것 가지고도 더 부족해. 사람 목소리도 좀 어떻게 울리는 것처럼 만들어주면 안 돼? 넓은 공간이나 엄청나게 큰 성당,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와 같이. 그래서 모노였던 사람 목소리를 스테레오로 만들면 안 되니까 얘를 스피커마다 사운드 딜레이를 줘서 음장감을 줘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 스피커마다 나오는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현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명료도가 떨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잠시 후에 아주 짧은 시간 텀으로 이 스피커에서 나오고 이 스피커에서 나오게 되는, 같은 음을 시간을 지연해서 주기 때문에 서라운드 효과가 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라운드는 쓰지 않고 이렇게 사람 목소리에 깔끔하고 명료도 높은 소리를 듣고 좌우 악기 소리의 선명도를 높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정 사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적인 문제,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구조 문제, 운전자를 향하지 않고 있는 이 스피커, 그 다음에 이 스피커의 성능, 이것 때문에 고음이 당연히 여기에서 안 들리겠죠. 그럼 고음을 어디선가 만들어야, 이렇게 스피커를 많이 넣는데 소리가 왜 이래 하는 소리를 안 듣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센터 스피커에서도 고음이 나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센터 스피커에서 고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레오로 해상력을 높여야 되는데 악기 소리가 좌측과 우측에 뚜당뚜당 거리면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같이 들려버리는 것이죠. 센터에서. 그래서 선명한 것처럼 느끼지만 감동이 없는 라면 스프 같은 소리가 나온다. 라면 스프를 넣은 음식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튜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센터에서는 중역대만 딱 잘라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고음은
트위터에서 재생하는 성분들이 나가서 세게 나가도 내 귀에 거칠지 않은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 자, 이렇게 스피커를 바꾸고 센터를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앰프가 들어가거나 DSP가 들어가고 저 같은 사람이 튜닝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카오디오 튜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커 바꾸고 뻘짓, 제가 여러분들한테 뻘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튜닝을 하는 것은 카오디오를 카오디오로 보지 않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스피커만 바꿔도 소리가 좋았던 그 어설픈 기억, 그때는 스피커만 바꿔도 좋을 때였습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는 얘보다도 더 높게 튜닝을 해야 감동을 느끼는데, 얘보다도 더 낮은 튜닝을 하는 스피커만 바꾸거나 앰프 넣어가지고 튜닝을 하는 엉뚱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 튜닝이 되고, 그런지도 모르고 귀 나쁜 고객들은 아우 순정보다 달라졌네 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감동은 없는데. 자, 그래서 감동이 있는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썼는데도 감동을 얻지 못하면 그 많은 돈을 왜 씁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